영국 런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영국 남성이 자신의 집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전기난로를 가까이 두고도 발이 시리다며 불평하던 그가 요즘은 바닥에 그대로 앉거나 심지어 눕는 것을 즐기더니 급기야 수천만 파운드를 들여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특별한 난방 시스템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런던을 떠나기 전날 친구 제임스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너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다면서 거기 엄청 춥다던데 괜찮겠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런던 겨울도 충분히 춥다고. 그리고 나 좋은 코트랑 장갑까지 다 챙겼어. 문제없을 거야.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말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차가운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공항 전광판에 표시된 기온은 영하 2도. 숫자로 보면 런던과 비슷했지만 체감 온도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털모자와 장갑까지 단단히 착용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겨울 패션을 좀 과하게 즐기는 걸까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 깨닫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런던의 겨울은 습하고 흐릿하지만 한국의 추위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피부를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코트 깃을 세우고 머플러를 단단히 감아도 차가운 바람이 빈틈을 찾아 스며들었어요. 버스 창문을 통해 거리 풍경을 바라보니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옷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가는 길은 더욱 끔찍했어요. 매서운 바람이 마치 칼날처럼 피부를 스쳤고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손에 낀 가죽 장갑은 차가워진 손끝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 제가 자랑스럽게 입고 온 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이옥한 앞에서 한낱 얇은 천 조각에 불과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근처 쇼핑몰로 달려갔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저 롱패딩을 입어야겠다. 쇼핑몰 안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패딩 코너에서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는데 그 크기와 두께에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이걸 입고 다니면 너무 부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추천해준 롱패딩을 입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마치 온몸을 감싸는 두꺼운 이불을 두른 것처럼 따뜻했어요.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뒤집어 쓰자 바깥의 혹한과 완전히 차단된 기분이었어요. 매장을 나서면서 차가운 바람을 맞아봤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전에는 칼날처럼 날카롭던 바람이 이제는 그저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느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롱패딩은 단순한 겨울옷이 아니라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 장비였구나.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숨 돌렸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포근했어요. 평소 런던에서는 겨울이면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했는데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침대를 벗어나 맨발로 바닥을 디디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햇살을 가득 머금은 모래사장을 맨발로 밟는 것처럼 바닥 전체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룸메이트로 배정된 한국인 친구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지. 그는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사용해왔고 현대에는 보일러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바닥이 이렇게 뜨거우면 화재 위험은 없을까? 전기 소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오히려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실내가 더 균일하게 따뜻해져.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온기에 익숙해졌고 결국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책을 읽을 때도 노트북을 할 때도 저는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새 침대보다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는 것이 더 편해졌고 매일 밤 온돌 위에서 잠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룸메이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완전히 한국식 생활에 적응했구나. 정말 그랬어요.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저는
바닥이 가장 좋은 휴식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크게 부족했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어도 그때 그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결국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을 주문했어요.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2배나 되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장판을 깔아도 뭔가 2% 부족했어요. 온돌방에서 느껴졌던 그 공간 전체를 감싸는 온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거실 바닥을 온돌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온돌의 장점과 효율성을 설명하자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천 파운드를 들여 런던의 집 한 구석에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반신반의했어요. 굳이 바닥을 데울 필요가 있을까? 라디에이터도 충분히 따뜻한데 왜 바닥까지 난방을 해야 하지? 하지만 온돌이 설치된 후 부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발끝부터 퍼지는 따뜻한 온기에 부모님도 놀라신 듯했어요. 라디에이터는 방 안의 공기만 데우는 반면 온돌은 몸 전체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계시면서 연신 감탄하셨어요. 이게 정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야? 신기하네. 몸이 훨씬 편안한 느낌이야. 평소 무릎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시던 아버지도 맨발로 거실을 거닐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앉아 책을 읽었어요. 원래라면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 때문에 금방 일어났을 텐데 따뜻한 온돌 위에서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시스템이구나. 며칠 후 친구 제임스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그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거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난방, 온돌이야.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지. 제임스는 흥미로워하며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앉으며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편한데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고 바닥이 이불처럼 따뜻해. 그는 바닥에 앉은 채로 차를 마시며 한동안 온기를 즐겼어요. 그러더니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했어요. 이거 나도 우리 집에 설치하고 싶어. 겨울마다 두꺼운 양말 신는 것도 지겨운데 이거 있으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만 온돌에 빠진 게 아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돌은 저희 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겨울이면 거실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양말을 신지 않아도 발이 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소파보다 바닥에 앉는 걸 더 편해하셨고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작은 좌식 테이블을 놓고 차를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모두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온돌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한국에서 경험했던 찜질방이 떠올라 온돌방도 좋았지만 찜질방에서 경험했던 그 넓고 따뜻한 공간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던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식 찜질방을 따라 해보기로 했어요. 거실에 도톰한 매트를 깔고 전기 찜질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산 삶은 계란과 식혜까지 곁들였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누워 따뜻한 바닥을 즐기며 계란을 까먹었어요.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집이 아니라 한국 찜질방에 온 것 같은데?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겨울마다 이렇게 지내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온돌의 매력을 완전히 이해했구나. 그러나 저는 아직도 온돌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여전히 의자와 테이블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영국 친구들에게 온돌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 제 친구들은 대부분 온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어요. 그들에게 우리 집 바닥이 따뜻해라고 말하면 다들 신기해하며 되묻곤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방기를 틀면 되지. 왜 굳이 바닥을 데워? 저는 이들에게 온돌의 진정한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해 온돌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말, 저는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임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와, 바닥이 정말 따뜻하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따뜻하면 굳이 난방기를 틀 필요가 없겠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너희도 한번 앉아봐. 친구들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바닥에 앉아보자 금세 편안해졌어요. 누군가는 바닥에 등을 기대며 긴장을 풀었고 누군가는 아예 눕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편하다. 우리 집에도 이런 난방이 있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는 겨울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이거 있으면 슬리퍼도 필요 없겠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온돌이 단순한 한국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걸 친구들도 이해했구나. 그날 이후 친구들은 종종 제 집에 와서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 온돌에 대해 설명했다가 집에 전기장판을 드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렇게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런던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온돌을 더 널리 알리는 것. 이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온돌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체험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방문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가진 영국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신기해했지만 직접 앉아본 후에는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다들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기대어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에 손을 대고 감탄했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면 겨울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온돌 체험 공간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알리고 싶어졌어요. 체험 공간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온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온돌을 직접 체험해본 사람들은 그 매력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온돌의 장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글과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영국에서는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온돌은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 바닥 난방이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온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는 방식도 사용했어요. 라디에이터 난방과 온돌 난방을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 사람들이 차이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온돌을 직접 설치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공유했어요.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온돌을 체험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따뜻한 난방 방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온돌을 직접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온돌을 경험한 후 겨울이면 차가운 바닥을 견디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온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화라는 것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체험 공간은 한정된 사람들이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을 알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온돌 체험 이벤트를 여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식당이나 한국문화원을 통해 공간을 대여하고 온돌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보기로 했어요. 온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이 SNS에 후기를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난방 방식이 있었다니며 신기해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온돌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닥 난방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고 아늑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제품을 직접 찾아보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기장판을 구매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온돌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온돌을 집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며 직접 한국에서 난방 제품을 수입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온돌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온돌을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돌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온돌을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체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온돌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집을 개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온돌이 보편적인 난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온돌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온돌 시스템과 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온수를 이용하는 온돌이 일반적이지만 영국의 주택 구조상 바닥을 새로 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바닥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필름 난방이나 이동식, 온돌 매트 같은 대안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았어요. 정보를 정리한 후 저는 영국에서 온돌을 직접 설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온돌을 집에서 쉽게 도입하는 방법 같은 형태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빨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에서 이런 난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온돌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조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기도 했어요. 저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온돌이 점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을 실감했어요. 온돌을 경험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집에도 온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철이 되자 차가운 바닥 때문에 불편을 느끼던 친구들은 전기장판이나 온돌, 매트 같은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연락해서 직접 온돌을 설치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영국의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겨울이면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전기장판은 사용해 봤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부터 바닥을 뜯고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전기 필름 난방을 깔아보는 방법을 추천했어요. 그는 설명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설치를 마친 후 그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야 진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온돌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지냈나 싶어. 이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확신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문화라는 거요. 그 이후에도 온돌을 집에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고 각자의 집 구조에 맞는 설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온돌을 설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더 이상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돼요. 방 안이 골고루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둘씩 온돌을 직접 설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돌이 영국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체험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온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이 온돌을 알고 직접 써볼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온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숙박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써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식 온돌을 갖춘 숙소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온돌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한국식 온돌을 갖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런던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식 숙소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것이 필요했고 온도를 설치할 예산도 고려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람들이 숙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온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화다. 영국에서 온돌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소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과 효율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어요. 이제 온돌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난방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돌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제는 온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온돌을 영국에서 하나의 대중적인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온돌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는 온돌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효율성과 따뜻함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바닥 난방이 정말 필요한가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국에서는 라디에이터가 기본적인 난방 방식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온돌의 장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온돌이 라디에이터보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온돌이 공기 난방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실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흔하지 않아서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라디에이터 난방과 온돌 난방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같은 크기의 방 2개를 준비해서 한쪽은 기존의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전기 온돌 패널을 설치해서 실내 온도가 얼마나 다르게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실험을 시작한 첫날, 라디에이터를 사용한 방에서는 공기가 금방 따뜻해졌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반면 온돌 패널을 사용한 방에서는 바닥부터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실내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더 큰 차이가 나타났어요.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한 방은 난방기를 끄자마자 금방 식어버렸어요. 하지만 온돌이 설치된 방은 난방기를 꺼도 바닥에 저장된 열이 천천히 방 안에 퍼지면서 훨씬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열을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온돌이 라디에이터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관심을 받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온돌이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은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난방을 자주 켜고 끄지 않아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만 빠르게 데우고 금방 식어버려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해야 했어요. 이 점이 알려지면서 온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유럽에서도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온돌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저는 실제로 온돌을 설치한 사례들을 모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돌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영국의 현대식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최신식 아파트와 건물에서 온돌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돌이 설치된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런던 외곽에 사는 한 한국인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은 처음 영국에 이사 왔을 때 한국에서 누리던 온돌이 너무 그리워서 직접 집을 개조해서 바닥 난방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도 굳이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하냐고 의아해했지만
막상 설치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했어요. 온도를 설치한 후 이 가족은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던 때보다 난방을 덜 사용해도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건강에도 더 좋았다고 말했어요. 이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공유하자 예상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바닥에서 뛰어놀아도 발이 시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온돌이 단순한 한국의 전통이 아니라 현대적인 난방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온돌을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영국에서는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목표를 세웠어요.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온돌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영국에는 온돌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기술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온돌 시공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술자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바닥 난방 시공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영국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온돌을 더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돌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온돌이 영국에서도 하나의 표준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돌을 영국에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온돌 체험 공간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둘째, 온돌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온라인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셋째, 온돌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서 영국에서도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온돌을 통해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경험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온돌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면 겨울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서 못 살겠어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온돌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제 목표는 하나예요. 온돌을 단순한 한국의 난방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난방 기술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온돌의 따뜻함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난방 방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